저 녀석 뭐야? 수배 중인 은혜용족을 들고 왔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처음 보는 녀석인데. 경비들이여, 모두 물러나라! 내가 해결할 테니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 멈춰라, 수상한 자여!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우리도 여기 왔어! 우리도 도울게! 뭔가 하려나 봐! 장전하고 발사를! 조준해! 사격한다! 안 돼! 멈추거라! 그만해. 난 너희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내 총 돌려줘! 나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러 왔어. 그래, 일단 비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줘.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교주님에게 더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 보상금이라면 경비대로 가서 받으면 그만이지 않나? 보상금은 필요 없어. 교주,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단 둘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자. 교주님! 그렇습니다, 교주님. 뭔가 저지를 거라면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야, 교주! 그래도 괜찮은 거 맞아? 미안해. 사실 나는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야. 너희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가짜야. 너처럼, 그림일기 속의 교주처럼, 존재의 유령처럼, 슈루처럼. 나는 가짜 세계수야. 진짜 세계수의 빈자리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겨우살이. 교주인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부탁이야. 이야기를 조금 들어줘.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도 이해해. 그래도 조금만 말을 들어줘. 차분하게 듣다 보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웬만하면 내 힘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나무를 가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계수의 힘이야. 그 예비사제가 쓰는 힘과 비슷해. 좀 이상하지? 그래, 그럴 거야. 나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꽤 오랫동안 진짜의 자리를 대체해왔거든. 나 스스로 진짜 세계수가 아니었던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기도 했었지만, 가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어. 나는 결국
진짜보다는 약하고 미숙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엘프들의 엿듣는 장치가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네. 엘프들의 성미를 이렇게까지 바꿔놓다니 확실히 인간은 뭔가 다르긴 하구나. 교주, 잘 들어줘. 세계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세계수에게 들러붙어 있던 겨우살이야. 신의 양분을 얻어먹던 기생식물이었지. 세계수는 처음엔 날 없애려고 했지만 세계수가 스스로 무한한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 심심했던 건지 날 그냥 놔뒀어. 가끔 말동무나 해달라면서 말이야. 그래, 겉모습은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려나. 우, 우로스가 죽인 거야. 우로스를 심판한 세계수는 스스로 자기 존재를 포기해버렸어. 분노에 휘둘려서 저지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 우로스를 물리치고 비늘의 아이들을 멀리 쫓아내면서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세상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또 그 세상에게 자애롭지 못했던 냉혹하고 흉측해진 자기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했어. 옆에서 내가 뭐라고 위로해주려고 했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세계수의 의식이 사라져버렸어. 그 이후로 세계수는 속부터 썩어들어갔고 나는 엘리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얻어먹은 양분을 이용해 세계수 행세를 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지.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어. 프론티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기억해? 그래, 그 구멍들은 썩어 들어가는 세계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맞아. 나도 너랑 똑같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세계수의 힘, 마음을 이해하는 힘. 엘드르가 최초의 인간을 떠나보낸 이후로 만들어낸 힘이야. 나는 세계수를 완벽하게 대체하진 못해. 너희들의 활동 때문에 더 길게 연명할 수 있게 됐지만 점점 더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는 건 변함이 없지. 언젠가는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세계수가 쓰러지고 말 거야. 교주,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충격적인 사실이겠지만 한 번만 날 믿어줘.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널 시험해봤던 거야. 네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네가 어떤 성격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어.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인간이 다시 나타나면 세계수도 다시 나타날 줄 알았어. 세계수는 신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세계수는 매일마다 인간에 대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 자신이 최초의 인간과 함께 지내던 시절과 추억. 그래서 인간을 다시 불러오면 어떻게든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그 최초의 인간을 본 적이 없어서 아무 인간이나 데려와 버린 거야. 가짜 세계수가 가짜 인간을 불러와 버린 거지. 네가 이 세상에 떨어진 직후의 실수를 깨달아 버렸어. 널 소환하는 데에만 엄청난 힘을 써버려서 구멍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맞아. 요정왕국의 반란은 원래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에르핀이 쓰고 있는 왕관의 힘이 요정 주민들의 불만을 억눌러야 했지만 그 힘이 약해지면서 요정왕국이 뒤집어져 버렸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서 세계수의 추억을 자극하는 일을 하면 다시 세계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널 불러온 거야. 실수를 깨닫고 한동안 텅텅 빈 세계수 속 줄기에 숨어 있었어.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깨달으면서 말이야. 근데 네가 해결한 걸 본 거야. 모든 일을 멋지게 해결하고 모든 종족들을 화합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알던 세계수보다도 더 멋지게 일을 마무리한 걸 봤다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미안해. 그때는 나도 너무 절박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흐트러지는 게 너무 불안했어. 세계수가 점점 더 썩어 들어갈수록 요정과 마녀들은 더 해이해져 가고 엘프들이 직접 뿌리로 접근하면서 내가 감추려고 했던 진실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널 불러온 거야. 실수를 깨닫고 한동안 텅텅 빈 세계수 속 줄기에 숨어 있었어.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깨달으면서 말이야. 근데 네가 해결한 걸 본 거야. 모든 일을 멋지게 해결하고 모든 종족들을 화합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알던 세계수보다도 더 멋지게 일을 마무리한 걸 봤다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나는 그림 일기 교주 정도 같은 선에서 일이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야. 벨라도, 슈로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다들 자기 책 속에서는 성격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어. 적당히 대단하면서 적당히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을 꺼내서 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러니까 미안. 심지어는 조안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맞아. 가장 길게 엇나간 가지를 치라는 말과 함께 내가 조안을 깨웠어. 영원한 잠을 자던 그 녀석의 이마에 세계수의 수액을 발라 깨웠지. 그 당시에는 내가 불러낸 세 가지 존재 중에
벨라가 가장 엇나간 녀석이었거든. 유령들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녀석일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내가 좀 조안에게 오해를 할 만한 계시를 내린 것 같아. 조안이 그렇게 꼰대스러울 줄도 몰랐고. 나도 설명을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였달까? 내가 뭔가 말할수록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서. 난 그런 식으로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 내가 계속 진짜 세계수인 척하면서 너희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어. 요정도, 마녀도 세계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알아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너한테도 희망을 뺏어가고 싶지 않았어. 너 고향에 돌아가야 하잖아. 세계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무서웠어. 그래서 꿈을 통해서 넌지시 물어봤던 거야.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세상의 가치가 너에게 얼마나 되냐고. 그리고 이미 줄어든 내 남은 힘을 소중하게 쓰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말이야. 응? 맞아. 응. 세계수가 없는 상태니까 힘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 교주, 정말 미안해. 이런 사실을 네가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내가 어떻게든 숨어서 방향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설펐나 봐. 근데 넌 세계수의 의지에게 인정받았잖아. 응, 그건 내 의지가 아니야. 세계수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새긴 자신의 파편이었어. 그 녀석은 널 인정했단 말이야. 네가 이 세상을 이끌 불빛이 될 거라고 했어. 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어. 우리 다른 세계수를 찾아보자. 맞아. 애초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건 그 차원을 지키는 세계수가 없어서 가능한 거라는 뜻이니까. 나는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다른 세계수가 있는 것 같아. 하나? 어쩌면 그 이상? 세계수가 여럿일 수도 있어. 응. 그 펭귄 수인 자기 고향에 세계수와 유사한 게 있다고 했어. 아직 살아있는 세계수를 찾아서 그 씨앗을 얻어오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세계수를 대체할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어. 나같이 불완전한 가짜 말고 진짜 세계수를 새로 키우는 거야. 나도 확실한지는 몰라. 추측일 뿐이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영춘이는 한동안 더 자야 할지도 몰라. 당연히 알지. 세계수가 가지고 있던 행복의 파편이니까. 영춘이 세계수의 의지처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인간에 대한 추억이 형상화된 존재. 교주, 영춘이도 점점 존재가 고갈되면서 희미해져 가고 있어. 잠을 계속 자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야. 네 앞에 나타나거나 널 도와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을 소모하고 있지. 교주, 내가 도울게. 내가 세계수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니까 엘리아스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줘. 새로운 세계수를 심을 수 있다면 세상이 다시 힘을 회복할 거고 모두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엘프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말이야. 새 희망의 씨앗을 구해줘. 나도 세계수와 쌓아왔던 추억이 무너지는 건 싫어. 제발, 부탁이야. 저기, 아직도 화 많이 나 있어? 그래, 그럴 것 같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어. 직접 네 눈앞에 나타나서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진 않았거든. 실제로 그 녀석도 믿지 않으려 했고 말이야. 비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 녀석이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뭐든 말해주려고 했거든. 비비는 세계수가 직접 만든 딸 중에 하나였으니까 내가 잘 말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영원살이 자매 7 중에 네가 아직 모르는 둘 중 하나가 비비야. 응. 비비가 이번 우로스 사태에서 그런 짓들을 벌인 것도 모두 세계수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세계수를 엄청 미워하고 있었어. 처음엔 진짜 세계수인 척 연기하면서 다가갔는데 그게 별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 아, 직접 볼래? 최근의 기억이라 내 머리를 만지면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응, 괜찮아.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비비. 응, 괜찮아.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비비. 뭐? 엄마? 비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 이 세상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깨우고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내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엄마, 비비, 죽여버리겠어! 비비,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와서 그딴 변명 들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드디어 나타났어. 계획은 좀 틀어졌지만 기어이 나타났어!
죽어버리라고! 우릴 죽일 때도 나 같은 기분이었어? 너는 자격도 없어! 신의 자격이 없다고! 그 정신 나간 힘을 내려놓고 죽어버려! 나에게 다 넘기고 죽어버려!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나은 신이 될 테니까! 비비, 이러지 마. 나는, 아니, 세계수는 널 사랑했단 말이야. 무슨 헛소리야! 네가 날 사랑해? 그렇게 버리고 죽이고 다시 살려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무지에 우릴 무책임하게 버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든 거잖아! 새로운 세상이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 너희를 재운 건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인간이 떠난 이후로 세계수의 마음이 황량했던 거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너희 자매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지 말란 말이야! 언젠가 너희들을 깨워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세계수가 너희들을 데려오겠다고 생각하자마자 너희들이 하나씩 영문을 모르고 깨어났던 거야. 그러다 에다가 가장 처음 이 세상에 도착한 걸 발견했지만 에다가 처참한 꼴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네 탓이잖아! 네가 우릴 버리지 않고 데려갔으면 됐잖아! 비비, 진정해! 이제 와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또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비비, 난 세계수가 아니야. 네 어머니, 세계수는 이미 죽었어. 뭐? 그렇게 비비에게 너한테 해준 이야기를 똑같이 설명해주니까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해버렸어. 그 길로 내가 비비를 안고 교단으로 온 거야. 우이가 마지막 자매일 확률이 높아. 맞아. 정령호수 근처에 사는 이슬비의 정령 말이야. 아마도 확실할 거야. 우이가 가진 소원을 비는 능력도 그렇고, 비비가 우이를 자매처럼 대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우이에게는 그 어떤 기억도 없어. 가끔 내가 정령인 척 다가가서 물어봐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걸 제대로 말한 적도 없어. 속마음으로도 딱히 특정될 만한 말을 안 하기도 해서. 아마 진짜 세계수라면 알아봤겠지만 나도 그게 한계였어. 지금 교주님이 누굴 만나고 있다고요? 무슨 현상금 사냥꾼이 찾아온 것 같더군. 비비를 잡아온 보상으로 교주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어 했다. 뭐라고요? 요즘 한창 뒤숭숭한데 그런 식으로 단둘이 대화를요?
지금이라도 제가 들어가서 진정해라, 사제장. 교주님도 뭔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저기, 왜 그러시죠? 사제님들, 저기 앞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정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것 같은데. 아, 그냥 기도하러 오시는 거겠죠. 최근에 무너진 왕국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멋진 기도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는 거 아닐까요? 너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요정들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티그, 이제 좀 성숙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나도 티그의 말에 동감한다만 주민들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슈로! 요정 여러분, 혹시 기도하러 오셨나요? 제가 교단 강당으로 안내해드릴까요? 너냐? 네? 이번엔 너한테 돌 던지면 되는 거냐? 그게 무슨... 야! 너희들 슈로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주기적으로 크게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누구한테 화풀이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그러니까 우로스가 불태운 거긴 한데... 그렇지, 너지! 야! 그만두지 못해? 슈로는 착한 녀석이라니까! 제가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화가 풀리신다면... 슈로! 일어나! 뭐 하는 거냐고! 분위기 더 안 좋아지잖아! 요정들이여, 다들 진정하거라. 엄밀히 따지면 슈로가 저지른 일이 아니란 말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화를 풀어야겠다고! 우리 집을 몇 번이나 다시 지어야 하는 거냐? 여러분, 정령들과 엘프들의 지원으로 왕국이 다시 지어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니까요.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게 교단은 한 번도 안 무너졌던 것 같아. 네? 우리 집은 다 불타고 박살이 나도 교단은 한 번도 안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줬다구로 하지. 집만 다시 지어지면 그만이냐고? 다시 지어질 때마다 세간살이 다시 장만해야 하는 우리 심정을 너희들이 알아? 여러분, 진정을... 불태워버리자! 다 태워버려! 와! 태우자! 태우자! 그만두지 못할까?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냐, 이 녀석들! 뭐? 때릴 거냐? 우와! 사자가 요정판이다! 아이고! 아니, 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교주님, 요정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몸을 피하시옵소서. 내가 진정시켜볼게. 내 말이라면 들어줄 거야. 이번 일에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요정들이여, 진정해줘! 그대들의 왕국은 다시 자리를 잡고 굳건하게 자라날 테니 믿음으로 이 역경을 함께 딛고... 괜찮아. 내가 다시 말을...
짱돌 아파. 저 녀석은 또 뭐야?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믿음으로 역경이 어째? 보상을 하라고, 보상을! 왕국이 주민들 보호도 못하면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가? 그치만 요정들이 그런 게 있을 리가요. 요정 왕국의 국고는 저번 반란 이후부터 양갱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요. 대충 하루 걷어서 하루 연명하는 형태랄까. 돈 없어? 그럼 너희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서둘러가자! 우와! 다들 제 뒤로 오십시오. 제가 최대한 막겠습니다. 싫어. 너도 일어나서 내 뒤로 오거라, 어서. 하지만 다들 그만해! 이 목소리는 여왕님? 여왕이냐? 잘 만났다! 우리 집들이 불탈 동안 너는 뭐했냐? 교단 불태운 다음에는 왕궁 차례야!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여왕님. 여왕님 방 서랍에 있는 건 골드가 아니라 금박 포장된 초콜릿이라고요. 아이,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내가 골드랑 초콜릿 구분도 못할 것 같아? 예? 네. 로네, 그거 빨리 가져와. 뭐야? 그 보자기랑 상자들은? 왕국 폭발 보험금입니다. 이전에 여왕님께서 신청하신 보험,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정왕국 주민들의 수대로 균등 분배! 한 명당 한 보따리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겪으신 참사로 인해 생긴 마음의 구멍을 완전히 메꿀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데엔 섭섭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내가 이래서 왕국 폭발보험을 들었던 거지. 이게 바로 여왕의 성구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상했지. 난 여왕이잖아. 그냥 사은품 준다고 해서 대충 알겠다고 한 건데 뭐 잘 풀렸으니까 됐지. 뭐 어렵진 않았지. 우리 왕국은 그래, 실제로 막 터져나가잖아. 보험 처리 기준을 들먹이면서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길래 시청반과 진압반이 나섰죠. 여왕님 연락받고 조사해봤거든요. 잡 스티커를 뭉텅이로 들고 세무조사를 한다니까 그냥 주더라고요. 이 정도 액수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야, 너희들! 이 정도면 됐지? 횃불이랑 짱돌 내려놓고 얌전히 돌아가라고! 여기 줄 서서 한 보따리씩 가져가세요! 나도 할 때는 한다고 말했잖아! 이 현명함. 티그랑 저도 한 수 배워야겠네요.
미래를 내다보는 보험 계약. 정말 놀라워요. 어차피 터질 왕국인데 그런 보험 만든 녀석들이 멍청한 거 아니야? 그런가? 잠깐만요. 이 보험은 도대체 언제 든 거죠? 매달 걷던 세금이 너무 적어서 이상했는데 보험금 달마다 얼마나 냈던 거죠? 사제장 녀석, 미간이 찌그러지기 시작해. 여왕님, 왜 보험금 통지서가 하나도 날아오지 않았던 건가요? 그게 통지서가 올 때마다 내가 먹어버려서 정확히 얼마씩 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매달 말마다 엘프들이 트럭 같은 데다 골드를 실어서 왕창 가져가긴 했어. 보험금 내지 않고 그냥 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보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정하거라, 사제장. 여왕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 다들 도망가! 베르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리 오지 못해요. 그 도끼를 내려놓거라, 사제장. 진정하란 말이다. 뭐, 요정 주민들이 교단 박살내는 것보다 요정 여왕 머리 박살나는 게 더 나은 듯. 요정 여왕님의 희생 정신, 영웅의 귀감이 될 만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연회장에 돌아가서 고기구이나 마저 먹자고. 응. 잘 풀려서 다행이다. 난 또 예전처럼 요정왕국에 반란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왕관이 효력을 잃은 것 때문에 뭔가 잘못될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냥 내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네. 아마 요정여왕이 어느 순간에 그 왕관의 효력을 넘어선 게 아닐까? 왕관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말이야. 네가 곁에서 지도해줬으니까. 교주, 이 왕관 슈로가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묻어뒀던 걸 내가 파냈어. 이 왕관 이전처럼 신비한 능력이나 저주는 사라진 상태지만 세계수가 요정 여왕을 위해 만든 물건은 맞아. 네가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요정 여왕에게 다시 씌워줘. 뭐가 됐든 간에 세계수가 인정한 여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물건이니까 말이야. 아니, 교주, 왜 날 이런 야심한 밤에 부른 거야? 설명? 뭐야? 갑자기 그런 스윗한 말은? 여긴 프리즌이잖아! 설마 이번에 다크넷 서버 증설한 걸로 날 잡으려는 건가? 어? 비, 비비? 정말로? 비비가 내 자매가 맞았던 거야? 비비, 뭐라도 말을 좀 해봐! 너 정말 내 동생이 맞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 언니한테 인사도 하지 않는 거야? 저리 가.
나는 네 동생이 아니야. 비비! 교주가 이렇게까지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거짓말이 아닐 거야. 그렇지, 교주? 너라면 정말 확실해서 부른 거잖아. 아니야. 그냥 착각한 거라고. 비비, 괜찮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최근에 이드도 비슷한 상태였어. 날카롭게 변해서 주변을 밀어내려고 했어. 그래도 내가 같이 있어주니까 점점 원래 성격으로 돌아갔다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거지? 나는 알 수 있어. 너는 내 동생이잖아. 네가 편의점에 찾아와서 알바를 할 때 묘한 익숙함을 느꼈어. 너 항상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잖아. 뭐든지 양보하고 나눠주고 챙겨주려고 했잖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랑 교대할 때마다 나한테 건네줬던 포도주스. 그걸 보면서 그리운 감정을 느꼈어. 우리 자매들 이름이나 모습을 바꾸긴 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진심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내 동생이라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저리 가란 말이야. 그냥 날 혼자 놔둬! 그래, 비비. 교주, 비비는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해? 순수하게 죄목을 판결받을 만한 짓을 한 건 비비뿐인 거구나. 내가 변호하게 해줘. 재판을 열게 되면 내가 비비를 변호하게 해줘. 나 모나티엄에서 법 공부도 한 적 있어. 리온도 도와줄 수 있고 말이야. 자매라고 봐주고 그런 건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줘.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랑 더 엮이지 말란 말이야! 나랑 엮이면 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갈 뿐이라고!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벌을 주건 용서를 하건 내가 책임지고 할 거야. 그리고 무슨 처벌을 받든 간에 내가 곁에 있어줄게. 그러면 되는 거야. 넌 내 가족이니까, 비비. 상관없어. 내 동생의 잘못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번에 우로스 사태를 겪으면서 거기 엮인 녀석들은 모두 나름의 길을 찾아갔잖아? 나에겐 이 길이 맞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어둠의 길이라고. 아니야, 교주. 내가 고맙지. 큰언니나 다른 동생들한테는 내가 직접 비비에 대해 설명할게. 교주도 그래서 나한테 맨 처음 말한 거지? 그리고? 우이? 그 개구리 정령 말이야? 촌장님! 리온! 촌장님!
리오는 참 울보야.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참 감수성이 풍부하단 말이지. 코미는 촌장님 오랜만에 보는데 눈물 안 나와? 코미는 다 커서 눈물 같은 건 마음 한켠에 묻어뒀달까? 이미 쿨하게 모든 걸 통달해버린 코미는 이 정도 일로 울지 않는다고. 그래, 리온. 티그는 보고 온 거니? 요정왕국을 지날 때 슈로랑 같이 봤어요. 그 녀석 예전이랑은 다르게 꽤나 늠름해졌던데요? 그래, 그렇지. 같이 오지는 않은 거니? 네, 슈로랑 어떤 마녀분이랑 같이 안개 속을 탐험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코미랑 버터도 있어요. 버터 인사 받아주세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코미야, 버터야, 그동안 잘 지냈니? 촌장님, 보고 싶었어요. 코미, 울어? 하나도 안 울어. 촌장은 그동안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녔던 거야? 맨날 보던 익숙한 얼굴이 안 보이니까 기분이 이상했다고. 그래, 미안하구나. 이제는 절대 어디로 안 가고 여기 있으마. 응. 마녀왕국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 리온 언니가 잘 돌봐주고 마녀 언니들도 맛있는 걸 많이 챙겨줬어요. 고구마가 맛있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근데 저분은 누구예요, 촌장님? 아, 우리 마을에서 잠깐 지내시는 손님분이란다. 왜 촌장님 집 앞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저러고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버터양. 저 늑대부는 예전에 촌장님에게 큰 잘못을 했다오. 촌장님이 용서해줄 때까지 저 자리를 지킬 거라고 맹세했지. 에피카님! 교주님! 네, 잘 지냈습니다. 모모양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닌자의 방식으로 작별하고 사라졌다오. 감사합니다, 모두들. 요정왕국을 지나온다길래 인사 정도만 해주셨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솔까지 해주시고. 교주님,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교주님 덕분에 모두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주님, 너무 겸손하시오. 저 늑대 아주머니는 큰 잘못한 거예요? 용서해 줄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겠지. 나한테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구나.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가 저도 극복해야 할 날이 오겠죠. 란이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세계수의 의지에 휘둘리고 있을 때 열심히 날 막아준 건 저도 보고 있었으니. 자자, 여러분! 다들 이제 막 도착해서 힘들었을 테니 이야기 하나 어떻소?
소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를 가져왔다오. 다들 주위에 둘러앉아 보시오. 네, 그렇지요. 언제나 한결같이 저런 모습이었죠. 교수님, 저희도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동안 교수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잠깐 농땡이 좀 피운다고 사지장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죠? 오늘의 이야기. 한 용감한 자의 이야기. 색에서 튀어나온 세 가지 괴물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한 구원자의 이야기. 교주님, 정수리가 간지러운데 조금 긁어주실 수 있나요? 손이 안 닿아서. 뭔가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있으니 옛날 생각도 나면서 마음이 편해지네요. 내가 무슨 짓을... 내가... 이래서는 그 백사랑 다를 게 뭐야?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냐고! 이 바보! 이 멍청이 바보야! 디아나, 왜 그리 슬피 우시오? 에다가 누구요? 일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소? 소희는 배불이라니까. 아니지, 도라였나? 하도 예명을 자주 바꾸다 보니 헷갈리는군. 뭔가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에다. 아니, 에피카? 뭔가 그런 이름이라면 좋을지도. 에픽... 그래, 그걸로 정하도록 하지. 입에 착착 감기는군. 소인, 에피카라고 하오. 처음 뵙겠소. 이 숲을 홀로 떠들고 있던 음유 시인이지. 어떻소? 괜찮지 않소? 이보시오, 디아나. 왜 그리 울고 계시오?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 난 이제 뭘 어째야 하는 거야? 혼자라니? 뭔가 이상하오. 이 마을은 항상 복작복작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소인이 항상 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잠깐씩 들러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연을 하며 항상 여러 수인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그런 느낌인데. 에피카,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아니요, 아니요. 잘 들어보시오. 소인이 기억하기로는 저쪽 집에서는 어흥 하는 호랑이 수인이 살았소. 뭐, 그리고 저기 우물 근처 집에는 여우 수인이 튀어나와 소인을 놀래켰지. 따뜻한 화덕이 항상 켜져 있던 집에는 곰 수인이. 마을 광장에서 다른 수인들을 날카롭게 찌려보던 사자 수인. 모두가 함께 소인이 마을을 찾아올 때마다 반겨주었다오. 그래,
그랬던 거라우. 아무래도 디아나 자네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니 촌장이었던 거겠지. 그래, 그런 거겠지. 디아나 촌장이었던 게 틀림없어. 촌장님, 장로님들? 에피카, 도대체 어떻게... 뭔가 가물가물한 기억에 더 많은 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의 얼굴이 다 기억이 나질 않으니 아쉽구먼. 디아나 촌장, 슬퍼하지 마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오. 거친 태풍을 만나 무너진 이곳. 그대의 마음과 터전이 이렇게 상처 입었을지라도 슬퍼 마시게. 무너진 집과 벽은 다시 쌓일 테고 쓰러진 나무는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니 눈물로 그 상처 위로받을 수 있을진 몰라도 언젠가 울음을 멈추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법이라오. 옆에는 늘 함께할 친구가 있고 함께 나눌 손길이 있는 법. 우리 다시 지어봅시다. 함께 일어서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모두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소? 그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소인과 함께, 모두와 함께 길고 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 봅시다. 에피카, 에피카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 모두 책임지고 부끄럽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조금 어지럽구만. 뭔가 힘을 많이 써서 지친 느낌이랄까. 잠을 좀 자야겠소. 밥 시간이 되면 좀 깨워주시오. 에피카... 음... 안녕하세요, 교주님. 버터예요. 요즘엔 교단에 잘 놀러가질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촌장님이랑 티그 언니랑 리온 언니랑 마을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긴 시간 동안 마을을 비워서 먼지도 많이 쌓이고 여기저기 망가진 곳도 수리하는 중이에요. 코미가 대청소하기 싫어서 도망가려다 잡혀서 티그 언니에게 혼났는데 꿀밤 안 때리고 조곤조곤 말로 설득해서 신기했어요. 멋지게 염색한 슈루 언니랑 란 아주머니도 열심히 청소를 도왔어요. 예전에는 촌장님이 란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는데 요즘에는 인사 정도는 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저녁 때마다 촌장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란 아주머니가 외로워 보여서 버터가 항상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조금 날카롭게 생겨서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자꾸 옆에 앉으니까 머뭇거리시다가 가끔씩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리고 그인 언니랑 델리아도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엘리아스 곳곳을 탐험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발견한 신기한 물건들이랑 모험했던 이야기를 마구마구 해줬어요. 촌장님이랑 마을 수인들 모두 힘을 합쳐서 그 둘이 지낼 집도 하나 지어줬어요. 코미가 어떤 엘프를 꼬셔서 그 집에 에어컨을 8개 설치해줬어요. 집안이 추운데 그윈 언니랑 델리아는 안 그런가 봐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렇게 길고 긴 마을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촌장님이 버터랑 코미는 청소 정리 그만하고 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제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마녀왕국에서 지내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버터의 구덩이들도 점검해보고 코미랑 숲 여기저기를 뛰어놀고 싶어요. 촌장님이 이제는 멀리 나가서 놀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교주님이 보고 싶어요. 촌장님은 교주님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놀아달라고 조르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주님이 혹시나 마을에 오실까 해서 마을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볼 거예요. 버터랑 수인 마을은 잘 지내고 있어요. 코미도 잘 지내고 있어요. 교주님은 잘 지내시나요? 버터. 심심하면 코미랑 같이 엘프도시 놀러 가자니까. 거기에 재밌는 게 더 많다고. 오락실이나 PC방에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왜 그렇게 교주만 찾는 거야? 그치만 그래도 누구지? 델리아가 놀러 왔나? 설마 또 마을 창고 정리할 손이 부족하다고 티그가 부르러 온 건 아니겠지? 귀찮은데. 코미! 마을 돕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 알았어. 어휴. 버터가 문 열러 갈 테니까 코미가 편지 점검 좀 해줘. 그래, 알았어. 그럼 코미는 여기서 좀 더 빈둥거리면서 편지 볼 테니까 버터가 문 열어줘.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교주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직 버터가 편지도 다 안 썼는데, 편지 붙이지도 못했는데. 네? 산책이요? 교주님, 버터랑 했던 약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하루 종일! 묵묵히 걷다가 끝내 멈췄던 발걸음 텅 빈 채 끊어진 길 앞에서 그림자 속에서 줬던 별빛의 잔영은 희미해지고 말았어. 어디를 가도 차디찬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길을 걸어갈 뿐 바람이 멎은 뒤편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어두운 밤처럼 외로웠었지. 가끔씩 길을 잃고 홀로 남아버린데도 다시 다가와 손 미래를 바꾸면 안 될 리뉴. 아직은